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꽤 넓어요. 상대방의 월급, 부동산, 자동차, 골프 회원권, 특허권 같은 거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네,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을 하다 보면 자기 재산을 상대방한테 주기가 싫다고 몰래 빼돌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진짜 많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가압류 가처분이죠. 그렇죠.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하는 가압류 가처분. 오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부로 오랜 시간 함께 살아왔어도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부모도 한평생 키운 자식을 다 알지 못하는데 부부는 오죽하겠어요. 이혼을 결심을 하고 나서 배우자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재산을 숨기고 막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 판결을 잘 받아놓고도 결국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가압류 가처분이 뭘까요? 가압류 가처분은 거짓 가짜를 써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임시로 상대방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을 보전 처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3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혼인 기간 내내 남편분이 아내분 때리고 욕하고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정말 참다 마침내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딱 하셨는데 이혼 소송도 하고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 위자료도 청구하고 재산 분할도 청구하려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분이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남편분이 아내 몰래 남편분이 이제 단독명으로 되어 있던 땅을 부동산에 싹 내놓으신 거죠. 근데 너무 다행히도 아내분이 그 사실을 바로 알고 너무 놀라셔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얼른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을 했고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서 아내분은 정말 무사히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이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 분할하려고 뚜껑을 열어보면 상대방 재산이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것보다 엄청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갑자기 팔았다고 하고요. 예금도 부쩍 줄어 있고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100이라고 판결을 받아도 이미 상대방이 다 빼돌려놔가지고 50밖에 가진 게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남은 50은 어디서 받을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줄 때까지 이자 붙이면서 기다릴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미리 가압류 가처분을 딱 해놓으면 상대방이 부동산도 미리 팔 수도 없고 내가 가압류 해둔 돈만큼은 이미 확보를 딱 해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혼 소송 시작하기 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 반드시 꼭 가압류 가처분부터 해두면 좋습니다. 이건 이혼 소송과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할 예정이라면 미리 하는 게 좋겠죠. 보통 가압류 한다라고 하면 돈, 통장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꽤 넓어요. 그러니까 팔아서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월급, 당연히 가압류할 수 있고요. 부동산, 자동차, 골프 회원권, 만약에 상대방이 특허권 같은 거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 재산에 모두 가압류 걸어버리면 되는 건가요? 가압류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가압류를 내가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금액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금이나 차 같은 것들 다 가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못합니다. 상대방의 재산권 침해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압류할 재산도 상대방한테 가장 피해가 적을 재산부터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또 예금이 한 1억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청구할 금액이 5대5라고 하면 5.5억이잖아요. 그럼 5.5억만큼 가압류를 걸어놓겠죠. 그런데 내 마음은 이 상대방이 너무 괴로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일상생활도 막 못하게 이 은행 예금에다 다 묶어버리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왜냐면 통장을 못 쓰면 너무 피해가 이분한테는 크잖아요. 일상생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피해가 적은 것부터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부터 하고요. 그러고서도 청구 금액이 못 미치면 그때 예금도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가압류를 걸 금액이 5억 5천만 원이고 아파트가 10억이니까 아파트만 가압류해도 충분히 보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에만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가압류 거는 경우도 있나요? 그게 생각처럼
가압류를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압류 사건은 일반 소송 사건처럼 오랜 시간 양쪽 주장 들어보고 판단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타부타 다 따지긴 어렵고 단순하게 이게 될 것 같은 청구인가 이것만 봐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바람이 나서 위자료 청구 금액을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외도 증거가 아직 없다. 그러면 법원에서도 가압류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로펌에서는 기각이 될 것 같은 과도한 가압류는 최대한 의뢰인에게 잘 설명해서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어떨 땐 가압류를 해야 된다, 또 어떨 땐 가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던데 가압류랑 가처분은 뭐가 다른 건가요? 아, 이게 진짜 복잡한 개념이라 전부 다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는 좀 어렵고요.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압류랑 가처분의 효과는 그냥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냥 못 팔게 하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가압류는 보통 상대방한테 돈을 줘라고 할 때 그 금액만큼을 묶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한테 3억을 재산분할로 청구할 거다라고 하면 그 3억을 상대방 아파트에 묶어두는 거예요. 근데 가처분은 내가 상대방의 여러 아파트 중에 저 A라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아파트 자체를. 그랬을 때에 저 A라는 아파트를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처분을 해요. 설명을 들었지만 굉장히 복잡한 개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가압류 가처분을 혼자 진행하시는 건 저희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을 고민하시는 시점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좀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재산분할 시리즈, 오늘은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리즈 계속 이어지니까요. 다음 화도 기대해주세요. 재산분할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질문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저는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